네, 5월 13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전체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 것인가 참 궁금한 지점인데, 일단 비트코인이 반등세를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전체 시총 차트를 통해서도 기대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건강한 조정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다라고 월드오프 차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단 저항을 아직 뚫지 못했는데 뚫어낸다라면 의미 있는 40% 정도의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 전체 시총 차트가 40% 반등을 하면 와, 알트들은 어떤 일을 벌이게 될 것인가, 상당히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인데, 아직 상단 돌파가 나오진 않았지만 성공적인 돌파가 이루어지면 견고한 강세 물결을 이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알트 전체 시총 차트예요. 비트코인 빼고 일간 차트인데, 지금 이미 상단 저항을 하락세기에 상단 저항을 뚫어냈고 여기서 지지를 잘 확인해 준다라면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캡틴 파이빅은 반등의 시간이 다가온다. 5월과 6월은 알트코인 대서사시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 전제는 지금의 어떤 이번 하락 조정 양상이 거의 끝물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면 사실 할 만큼 했어, 얻어 맞을 만큼 얻어 맞았어,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상황 나오면 정말 알트 펌핑 나오고 막 순환매 나오고 난리 날 텐데, 이른바 알트 시즌이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좀 하루빨리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트 대장 이더리움 3,000달러 돌파 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800달러 중반까지 빠졌다가 그래도 한번 훅 하고 비트코인의 반등세와 맞물려서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더리움이 잘 가줘야지 알트 순환매 양상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가 있고, 이더리움과 솔라나가 지금 알트 대장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 종목은 투자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잘 돼줘야지, 그래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알트들이 순환매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크립토 타이탄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주간 차트를 통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더리움이 지금 강세 사이퍼 패턴을 완벽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 지금 현재 피보나치 382 구간으로 되돌린 구간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 이 수준에서 반등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타겟 4를 찍고 382까지 지금 내리꽂혔고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할 가능성. 타겟 5는 어디다? 5,400달러. 이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고점이 되고, 그렇게 이더리움 10,000달러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강세 사이퍼 패턴을 여기서 갖고 딱 이렇게 노니까는 뭔가 그럴듯해 보이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 상황이 조금 빨리 펼쳐질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사토시 플리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이더리움 주간 일간 차트예요. 일간 차트를 통해서 불플래그 패턴, 강세 패턴이 지금 형성 중인데 패턴 중간에 지금 걸쳐 있거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지지를 받고 2,900달러에서 지지받고 이제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상단 저항 뚫어내면 목표는 4,500달러. 그래서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서두를 수가 없다. 지금 엄청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차트도 예쁘고 잘 될 거야. 중요한 건 뭐다? 시간과 인내심. 이것만 있으면 돼. 라는 것들이 지금 맥락적으로 깔려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에 체인링크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이 커뮤니티들을 돌아다니다 보면 여러 분석가들이 어떤 특정 알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종종 그럴 때 보면은 그게 이제 버즈일 때가 있고, 뭔가 긍정적으로 막 꿈틀꿈틀거리는 버즈의 느낌일 때가 있고, 반대로 그게 노이즈일 때가 있어요. 말이 뭔가 의도가 있나 이럴 때가 있는데, 그건 이제 개인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느끼기에는 체인링크에 대한 부분은 노이즈보다는 버즈에 가깝습니다. 긍정적인 버즈, 이런 거에 좀 가까운 느낌이거든요. 근데 알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간 차트를 통해서 TD 스퀘셜을 보니까 체인링크가 주간 차트에서 매수 신호가 지금 나왔어. 앞으로 한 일주일에서 4주 동안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의미다. 이게 꼭 100% 맞아 떨어지진 않지만 의미 있는데, 그것도 그만큼 또 체인링크가 많이 눌렸잖아요. 사토시 플리퍼가 이야기하는 이 분석 내용이 재밌습니다.
지금 체인링크는 사방에서 여기저기 곳곳에서 예쁜 패턴이 형성되고 있다. 이 모든 게 의미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자리하고 있는 13.5달러, 이거 되게 예쁘다라는 거야, 아름답다라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보면 이 일간 차트에서 여러 가지 차트가 나와줍니다. 패턴이 나와줍니다. 지금 불플래그 패턴이 일단 형성이 되고 있고, 여기서 상단점 뚫어주면 가는 거죠. 메가폰 패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파 상단 지지라인으로 다시 위로 회복을 해준다라면 다시 간다라는 거죠. 어디까지? 25달러까지. 예, 재밌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현재 하락 이후 상황에서는 대칭 삼각 패턴의 하단 지지를 받고 있어요. 여기서 뚫어주면은 간다라는 거죠. 어디까지? 25달러까지. 그래서 사방에서 예쁜 패턴이 형성되고 있다. 되게 표현이 재밌어가지고 좀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체인링크 홀더분들, 특히나 체인링크는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이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차트 분석들 홀더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팅 가이가 지금 도치코인 4시간 차트를 통해서 흐름이 좋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회된 숄더 패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 오른쪽 어깨 바닥에 자리하고 있다. 이 패턴이 잘 완성이 된다라면 의미 있는 반등세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도치코인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매수 타이밍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이게 만약에 패턴이 무너질 경우에 뭔가 의미 있는 악재가 나와, 갑자기 인플레이션 완전 악화되고 이러면 이거 깨지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잘 형성이 된다라면 지금 정도면 괜찮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이런 거 보고 바로 막 뇌동매매 하실까봐 그런 분들이 꼭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약간의 억지성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신규 진입하실 때는 무조건 추이를 좀 지켜보고 리서치를 하고, 차트를 그래도 4시간 차트, 일간 차트, 주간 차트 요 3개라도 최소한 확인을 하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것도 분할로 결정을 하셔야 되고, 이런 분석은 홀더분들 참고하시라는 거죠. 사실 지금 매수 타이밍이라고 이 특정 인물이 생각을 한다라고 지금 들어간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늘 변화무쌍한 시장이라서 이렇게 멍 때리고 안심해서 뭔가를 대응하면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플 얘기를 좀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리플 소송이 사실 이제 거의 마무리 국면이죠. 리플 법률 책임자 시에로도 스튜어트 알데로티도 이제 거의 종료 단계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할 정도인데, 지금 현지 시간으로 5월 13일, 그러니까 내일 한국 시간 내일이죠. 리플과 SEC 그리고 제3자들이 옴니버스 서한을 제출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법적 서류들을 봉인하는 것과 관련한 서한 동의서를 제출하는 건데, 민감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뭐 그런 목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브래틸 같은 사람은 XRP 굉장히 강력한 지지자죠. 이 과정이 지금 매우 중요한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막 이렇게 매우 중요한지는 체감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법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지금 과정이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만 놓고 보면 일단 봉인해 주세요. 비공개로 해주세요. 특정 자료에 대해서, 서류에 대해서 법원이 요청을 하면 그 법원이 이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심사를 진행할 거고, 만약에 승인이 되면 해당 자료는 비공개가 유지가 되는데, 거부가 될 때 이제 공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거부가 됐을 때 어떤 것들을,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SEC가 감추고자 했나,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의미 부여가 되는데, 이 사람도 되게 좀 재밌는 게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한 단계다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면서 왜 중요한지를 설명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매우 중요한 단계인 것까지는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의미 부여는 되죠. 이 정도 의미 부여는 그러니까 의미를 찾는 거죠. 해석을 우리가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끝물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양측 입장 내는 게 이제 5월 20일인데, 사실 양측의 입장은 이미 이때 다 끝났다라고 지금 보는 게 맞잖아요. 이미 SEC의 최종 입장과 리플의 최종 입장이 사실상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엄청 변화된 양사의 입장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 시엘로 같은 경우에도 소송 거의 끝나는 단계야 라고 이제 평가를 한 게,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5월 13일 내일
현지 시간으로 5월 13일 여기까지만 딱 등장을 하게 되면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판결 결과를 하나둘 먼저 이런 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겠죠. SEC가 얘기한 것들, 제3자가 얘기한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전체 최종 결과, 벌금 구제 이슈와 관련해서 법원이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빠르면 7, 8, 늦으면 한 8, 9 이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리플이 나름 미국 시장에서 증권성 이슈를 피해가기 위해서 나름 짱구를 굴린 게 스테이블 코인이고, 증권이라고 XRP를 미국 시장에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거에는 증권이라고 지금 약식 판결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리플의 비즈니스 대부분은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플로서는 사실 이게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XRP 대신에 미국에선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용을 하고, 연말에 이제 XRP 레저 기반의 자체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요걸 통해서 미국에서는 거래를 하겠다, 송금 결제 혁신에 활용을 하겠다, XRP 대신. 해외에서는 여전히 XRP로 활용을 하고, 이렇게 가는 건데, XRP뿐만 아니고 새로 출시될 예정인 지금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미등록 증권으로 지금 이번에 SEC가 규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의도일까? 이게 적절한 지적인가? 그러면 USDT, USDC 다 증권이라는 건데 이게 말이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SEC의 이런 우악스러운 어떤 시도가 어떤 방식으로 법원에서 갈래타기가 될 것인가, 우리로서는 그런 지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XRP와 어떤 리플 레저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의 이 역할에 있어서 보완제는 보완제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이 XRP를 대체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의구심은 여전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XRP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과 XRP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지금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6월에 있을 리플 레저 개발자 회의에서 이제 데이비 슈왈츠 CTO가 이야기를 한다라고 운은 띄어놨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겠죠. 그런데 지금 나온 것들만 토대로 놓고 보면 상당히 좀 모호한 지점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게 조금 궁금한 지점이긴 한데, 좀 어떻게든 좀 지켜봐야겠죠. 우리로서는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 제한된 것만 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6월 이후부터는 뭔가 그래도 선명성이 지금보다는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XRP 시세와 관련해서 에그라 크립토는 지금 2주 차트를 통해서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간 차트를 통해서 지지를 확인해 줄 경우에 주요 목표는 피보나치 1618에 해당하는 6.4달러가 될 것이다.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 시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멘트를 날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차트는 되게 예쁘거든요. 차트는 지금 되게 예쁘게 형성이 되고 있고, 어떻게 참 나와줄지 모르겠는데 6달러만 가도 뭐 땡큐죠. 6달러만 가져도, 그것도 연내 6달러 간다? 이런 상황만 돼도 환호하기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소송에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법원에서 이제 내려준다라면 이 정도 뭐 3달러, 5달러, 6달러 이 정도 구간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다? 소송 결과다. 미키블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월간 차트를 통해서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이클의 보수적인 XRP 가격 목표는 2.4달러에서 3달러가 될 거야. 그러니까 전고 정도까지 갈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는 드문 인디케이터 잘 받아주고 있잖아. 과거에 잘 받아주고 폭등 나왔고, 잘 받아주고 폭등 나왔고, 네 번째 지지에서 폭등, 네 번째 지지에서 이제 폭등 나오지 않을까, 3달러 정도까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뭐 3달러, 5달러, 6달러, 10달러 거기까지만 좀 가자라는 생각. 뭐 50달러, 100달러 되면 좋지만 큰 기대는 안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10달러가 목표입니다. 10달러 되면 이제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이랑 삿포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하죠. 렉스 캐피탈은 비트코인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이번 달에 주목할 만한 일은 없을 수도 있고 다음 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포물선 단계 시작 직전에 있다. 월간 차트인데 과거에도 와리가리하다 폭등, 와리가리하다 폭등, 이번에도 와리가리하다 폭등하지 않을까. 근데 이 와리가리라는 게 한두 달 정도 더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달에 주목할 만한 일이 없을 수도 있고 다음 달도 마찬가지라는 게 5월, 6월까지 캔들 한두 개 정도가 와리가리하다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XRP의 반등이 됐든 체인링크의 반등이 됐든 이더리움의 반등이 됐든 비트코인이 의미 있게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살짝 이제 고점에서 사이드 횡보를 하면서 가격 발견 과정을 거칠 때, 그럴 때 이제 알트 시즌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조금 갈 길이 남아 있다. 그렇게 약간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한두 달 정도, 그러니까 5월, 6월 이후부터 상황이 괜찮다 그러면 이제 7, 8월이 되는 건데, 그때부터는 서머 랠리 시즌, 비트코인의 사이드 횡보도 거의 끝날 시점, 알트코인들은 어떻게 될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시점은 그 누구도 때려 박아서 이야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얼추 지금 기존 반감기 사이클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